여러분, 아들한테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알려줬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설마 그런 짓까지 할까 싶었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려준 지 얼마 안 돼서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양원 상담 좀 받아보세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조금 숨 좀 쉬고요. 그날 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서를 받습니다. 서명은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참을까요? 터뜨릴까요? 이 이야기는요, 남 얘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이제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비밀번호를 알려준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입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면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편안한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더군요. 엄마, 큰일 났어. 뒤에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주는 아빠 다리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묻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당했어. 보증금 3억이 통째로 날아갔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친정도 못 가요. 상황이 안 좋아서요. 그때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그래. 일단 들어와라. 며칠만 있어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보답할게요. 말은 그랬는데요. 그때 며느리 눈빛 어딘가 차갑게 번쩍였던 게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날 밤이요. 내 인생이 미끄러지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김치통이 뒤로 밀려 있고 아껴두었던 육개장덩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반찬통들이 죄다 자리바꿈을 해놨더군요. 이거 누가 옮겼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제가요, 어머님. 어머님 냉장고 정리는 조금 옛날 방식이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넣어야 잘 보이고 덜 상해요. 옛날 방식,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뜬금없이 갈비가 먹고 싶더군요. 얼마 전 사둔 LA 갈비가 생각났어요. 꺼내야겠다 싶어 냉장고를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얘야, 여기 있던 갈비 못 봤니?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거요? 어제 애가 고기 먹고 싶다 해서요. 구워 먹었어요. 어머님은 고기 잘 못 드시잖아요. 속도 안 좋으시고. 내가 언제 못 먹는다고 했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삼켰습니다. 저녁에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었어요.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옷, 며느리 옷, 손주 옷에 제 속옷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얘야, 속옷은 따로 돌려야지. 제가 말하자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그냥 한 번에 돌리면 훨씬 편해요. 요즘 누가 옛날 방식 그 말들이 하나씩 제 가슴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서랍 이게 전부 다 제 경계를 하나씩 넘는 신호였다는 걸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 나가려는데 거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언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랑 사는데 허리도 안 좋고 기운도 없으시고 살림도 많이 힘들어하셔. 제가 숨을 죽였어요. 분명 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센터 있잖아. 그거 신청하면 어머님도 편해지고 우리도 좀 숨통 트이고. 그렇지 않아? 언니 쪽에서 뭐 서류 같은 거 필요하면 내가 챙겨볼게. 도장 같은 것도 어머님이 잘 모르시거든. 도장이라는 말이 귀에 꽂히더군요. 그리고 며느리가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하면 우리도 조금 도움받잖아. 언니가 잘 좀 부탁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며느리가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뭔가 계산을 하고 있구나. 그날 새벽 침대로 돌아왔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들인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병원도 자주 다니고 약값도 많이 나가지? 뭐, 조금은. 제가 대답하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나이가 되면 돈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은행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지.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다 자동이체로 돌리고 자식들이 관리해드려요. 편한 세상인데 혼자 다 하시느라 고생만 하시죠. 그 말을 듣는데 왠지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아들이 말했어요. 비밀번호만 알려줘. 나쁜 짓 안 해. 엄마 거 더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순간 망설였지만 내 자식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그래, 비밀번호는 입에서 숫자가 나가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만 날 믿고 있어. 이제 엄마는 그냥 몸만 편하게 있어. 돈 걱정은 내가 다 할게.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입만 웃고 눈은 안 웃더군요. 그날 밤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고음 같은 것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제가 무시해버린 거죠. 일주일쯤 지나니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주는 제 방에서만 놀았습니다. 장난감이 침대 위, 바닥 위, 옷장 앞까지 널려 있었어요. 여긴 할머니 방이야. 할머니 거야. 제가 말하자 손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여긴 우리 가족방이래. 할머니 혼자 쓰기 아깝대.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잡으면 며느리가 먼저 말하더군요. 어머님, 애가 이만화 보고 자야 돼요. 생활 리듬이 있어서요. 어머님은 나중에 보셔도 되잖아요. 밤이 되어도 뉴스 한 편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2배가 되어 있더군요. 이건 너무 많이 나왔다. 제가 말하자 아들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애가 에어컨 없으면 잠을 못 자. 요즘 물가가 다 올라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 이해. 그 말이 참 많이 나오더군요. 자꾸 이해해달래요. 정작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자리가 없어지겠다. 그런 불안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아 은행에 가보기로 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손이 자꾸 떨리더군요. 괜히 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제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주일 동안 현금 출금이 3번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되묻자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총 230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제가 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아시는 가족분이 계실까요? 가족.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만약 어머님이 직접 인출한 게 아니라면 가족분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어머님이 인출한 게 아니라면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에 경찰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경찰, 상담. 그 말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와 길가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설마 그랬을까? 버스가 와도 손이 떨려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겨우 버스에 올라탔지만 창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고여서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아들에게 따져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두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는 지금 엄마인지 피해자인지 모를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 부부는 없었습니다. 손주도 학원에 간 모양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후 내 서랍이 자꾸 어지럽혀져 있던 게 떠올랐어요. 그날따라 서랍 손잡이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서류 뭉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 제가 쓰던 게 아니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주소도 주민번호도 다 제 것이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 보험 관련 서류도 함께 있었어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신청서였습니다. 수익자 칸에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 쓰인 글씨는 제 이름이었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는데 그 종이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새벽에 들었던 며느리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도장. 그거 제가 챙겨볼게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 계획이었구나.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저녁이 되어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TV를 켜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피곤해 보이시네. 은행 다녀왔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순간 표정이 굳더군요. 엄마, 은행은 왜? 그냥 궁금해서 통장 좀 확인해 봤다. 제가 대답하자 아들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뭘 그런 걸 갖다 와. 내가 다 관리해 준다니까?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되지. 며느리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다들 자식들이 해드려요. 어머님 세대분들이 괜히 은행 왔다 갔다 하다가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도둑이 제 발이 저린다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저녁을 먹고 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허리는 어떠세요? 아까 걸으시는 거 보니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그냥 그렇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러자 며느리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참에 방문 요양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편해지시고요. 저희도 직장 다니면서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 말투가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엎어놓고 계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지금은 아직 괜찮아. 그때 잠시 며느리 눈이 차갑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입으로는 걱정이라 했지만 그 눈빛에는 말 안 들으면 알아서 당해라. 그런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워서 지붕만 바라봤어요.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는지. 자꾸 헷갈리는 밤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참고 지냈습니다. 손주는 점점 제 방을 자기 방처럼 쓰고 있었고, TV는 늘 며느리 차지였고, 냉장고에는 제가 모르는 음식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들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조금만 도와줘. 전세 마련하려면 보증금이 더 필요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벌어서 살아야지. 내가 도와줄 만큼 이미 도와줬어. 그러자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엔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분위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저희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내 노후가 있어.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러자 며느리가 살짝 한숨을 쉬더군요. 저희가 어머님 돈 다 빼앗았나요? 조금 도와달라는 거지.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 내 통장에서 돈 뺐지. 아들이 숟가락을 멈추더군요. 엄마, 그게 내가 모를 줄 알았냐? 230만 원. 그게 조금이냐? 너희한테는 조금일 수 있어도 나한텐 큰 돈이야. 아들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빌려 쓴 거예요. 사정이 얼마나 급했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에 뭔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다시 펼쳐봤어요. 대출 신청서, 보험 수익자 변경서, 도장의 자국,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제 서명. 이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 마음속에서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게 해야겠다. 그날 밤 늦게 손주가 잠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올려놨어요. 얘들아, 나와봐라.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냐?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내 이름으로 돼.
대출 신청서다. 내 주민번호, 내 주소, 내 서명. 근데 이 글씨, 내 글씨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모르게 하려던 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모르게 해놓고 나중에 말하면 그게 상해냐? 통보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 웃음이 살짝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 비밀번호 알아낸 뒤로 230만 원 그것도 내가 같이 빼갔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급했어. 집도 잃고, 애도 있고. 제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등쳐먹는 거냐? 그게 네가 말하는 가족이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또 나섰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는 이 정도는 이해해주는 거예요. 남이 아니잖아요. 자식이고 손주인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긴 하지. 근데 말이다. 가족이면 서로를 지키는 거야. 가족이면 서로를 이용하지 않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같은 집에서 못 산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야. 내 통장, 내 도장, 내 이름. 지금까지는 눈 감아줬지만 이젠 아니야. 며느리가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우리를 내쫓으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너희는 모르겠지.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날 밤 손주가 울면서 할머니, 왜 엄마 아빠랑 싸워? 다시 화해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그 한마디만은 했어요. 너는 잘못 없어. 할머니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어른들이 책임져야 해. 그날 밤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 방 저쪽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문 앞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서운해요. 저희를 이렇게까지 내보내셔야 했나요? 그 말에 웃음이 나오려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기 마음이 서운하답니다. 손주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우리 또 올 수 있어? 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네가 크면 그때 다시 와.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들이 나간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제가 넣어둔 그대로 있고 서랍을 열면 제가 정리한 서류 그대로 있습니다. TV도 제가 보고 싶은 시간에 켤 수 있고 세탁기도 제 것만 넣고 돌릴 수 있어요. 은행에 다시 가서 대출 신청은 모두 취소했고 보험 수익자도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통장은 이제 제 손에만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제가 가고 싶은 병원에 제가 직접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아들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 빌라는 겨우 구했어. 정말 미안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꼭 갚을게. 저는 짧게 답합니다. 그래, 꼭 갚아. 그리고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손주는 명절 때 한번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었어? 그래, 보고 싶었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을 잡고 울었을 테지만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군요. 내 마음이 또 휘청거릴까 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구나.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병수발, 아들 뒷바라지, 며느리 챙기기, 손주 봐주기. 내 이름으로 된 돈인데 늘 남이 것처럼 썼습니다. 내 몸인데도 늘 남부터 챙기고 나중에 아프더군요. 근데 말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인생이 있고 나도 마음이 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날 나는 내 인생의 문도 같이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그 문을 내 자식이 발로 차고 들어온 거죠.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 건강, 존중, 이 세 가지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더욱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려. 여러분,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손주 생각해서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도장도 맡기고, 서류도 그냥 내주셨나요? 그러지 마세요. 통장 비밀번호 절대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마세요. 도장, 서랍 깊은데 잘 넣어두시고 어디에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험, 대출, 서류들 가끔씩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을 자식에게 맡기는 건 효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효도란 부모가 사람 대접받게 해주는 거고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결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번호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손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겪은 억울함이 누군가에게는 미리 막을 수 있는 경고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통장과 여러분의 도장과 여러분의 마음은 끝까지 여러분이 지키시길 바랍니다.